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제가 이제 늘 댓글을 이렇게 달아드리는데 이 댓글 속에 왜 오늘은 이렇게 음식이 잘 안 되지? 그리고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식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양념의 재료들만 잘 선택해서 조리하는 것도 음식의 또 맛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거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밥 지을 때 보면은 물 양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밥 맛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물 양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불린 쌀 같은 경우는 동량의 물을 넣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밥을 짓고요. 이제 만약에 밥에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만든 뭐 솥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채소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물량을 조금 적게 잡는 게 좋습니다. 묵은 쌀 같은 경우는 말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햅쌀 같은 경우는 건조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적게 잡아야 훨씬 더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이게 전 같은 거 많이 부쳐 먹잖아요. 바로 해서 먹지 않으면 좀 눅눅해지던데 전은 왜 이렇게 눅눅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전에는 밀가루를 주로 쓰시는데 요즘에는 뭐 부침가루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밀가루와 부침가루를 좀 섞는다든지 아니면은 밀가루에 좀 전분가루를 좀 넣어주면 훨씬 더 바삭거리게 지질 수 있고요. 기름은 저는 좀 넉넉하게 넣어야 훨씬 더 바삭거릴 수가 있고요. 익히는 중에는 중불에서 익혀야 되지만 다 익은 후에 마지막에 센 불에서 지져주면 이 겉에가 좀 바삭바삭거려져서 훨씬 더 겉바 속촉의 그런 전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튀김이나 아니면 뭐 치킨 같은 거라도 이제 먹고 다 못 먹어서 남겨놨다가 다음에 먹으려고 그러면은 너무 눅눅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 다시 좀 바삭하게 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아무래도 눅눅해지니까 그거를 이제 익힐 때는 기름 두른 팬에 너무 세지 않은, 왜냐면 속까지 따뜻해야 되니까 너무 세지 않은 중간 정도의 온도에서 서서히 바삭하게 데우셔도 좋고요. 요즘에는 에어프라이기를 많이 쓰시니까 에어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180도에서 한 3분 정도 또는 뭐 큰 거인 거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구워주시면 훨씬 더 바삭하게 잡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요리하실 때 보면 원당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단맛을 내는 게 설탕이나 뭐 원당 말고 또 다른 좋은 재료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맛 하면 이제 설탕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영상 중에 항상 이렇게 원당을 쓰잖아요. 이 원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해낸 원래 그대로의 원당이에요. 그래서 단맛이 설탕보다 적고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칼로리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단맛은 설탕보다는 이 원당을 쓰는 게 좋고요. 또 아니면 이제 단맛을 낼 때에 이렇게 그 올리고당은 물엿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당 함량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올리고당을 쓰는데 이 올리고당이나 또는 물엿을 보면 투명한 백색이 있죠. 그거는 원료 자체가 옥수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쌀 올리고당 또는 쌀 물엿 같은 경우는 원료가 100%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색깔이 갈색이 나는 쌀로 된 물엿이나 쌀로 된 올리고당을 씁니다. 조청을 쓸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 조청도 많이 쓰는데 이 조청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조청은 이제 엿기름으로 과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좋지요. 조청이 없는 경우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호에 따라서 또 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단맛을. 그래서 꿀을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알룰로스예요. 설탕은 단맛이 있고 원당도 단맛이 있어서 칼로리가 있는데 이 알룰로스는 칼로리가 제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가 있으시거나 또는 당을 제한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알룰로스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원당 대신에 설탕을 쓰려고 하면 동량을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원당이 한 큰술이면은 설탕 같은 경우는 한
큰술보다 조금 적게, 왜냐하면 원당이 조금 덜 달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조금 적게 넣으시면 됩니다.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 하다 보면 그 잡내나 뭐 비린내 같은 거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양 요리에 생선 같은 걸 할 때는 우유에다가 많이 이렇게 담갔다가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우유가 그 비린 맛과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닭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우유에다가 재웠다 하시면 좋고요. 비린 맛이 강한 생선, 특히 고등어라든지 또 아니면은 왜 보리굴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왜 그 우려야 되잖아요. 짠맛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쌀뜨물에다가 담갔다가 하면은 그 쌀뜨물의 전분이 여러 가지 그 악취라든지 잡냄새 같은 거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린 맛과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쌀뜨물에다가 담갔다 씻는 것이 좋고요. 고기에서 비린 맛이 나는 그런 뭐 닭고기라든지 이런 거 요리할 때는 청주를 쓰시거나 또는 조림 같은 거 할 때는 맛술을 쓰시거나 청주 없을 때는 소주를 쓰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생강도 이렇게 비린 맛 같은 걸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생강즙 같은 거를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잡내와 비린 맛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가 이제 너무 익어서 신 김치 있잖아요. 이제 쉬어도 너무 쉬어가지고 이제 그냥 먹기 좀 힘든 김치들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신김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볶아서 잡수시거나 찌개용이나 또는 뭐 찜 조림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맛이 강할 경우에는 설탕을 약간 넣어주면 훨씬 더 맛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신맛을 좀 이렇게 억제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김치찌개를 하고 싶은데 김치가 너무 안 익었어요. 그러면 맛이 좀 안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김치찌개 만들 때 식초를 좀 약간 넣어주면 그래도 훨씬 이렇게 밍밍한 그 맛보다는 새콤한 맛을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제가 촬영하면서 이제 원장님이 해준 갈비찜이나 이제 갈비 먹어보면 연하고 맛있는데 사실 굉장히 갈비가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면 그냥 요리해가지고는 부드럽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의 단백질 조직을 이렇게 끊어서 연하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과일 속에 들어져 있는 효소들에 의해서 굉장히 단백질을 파괴시키면서 연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효소가 가장 많이 들어져 있는 과일이 키위와 파인애플 그리고 배예요. 우리가 LA 갈비 구이 같은 거 할 때에 키위즙이나 파인애플즙을 좀 쓰시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과일즙을 쓰실 때에 양념하고 같이 쓰시는 게 아니라 먼저 갈비찜이든 갈비구이에 들어가는 갈비에다가 과일즙, 거기다 뭐 양파도 넣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과일즙에 한 20-30분 정도 재워놓으면 그 과일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에 그 고기가 굉장히 연해져요. 연해지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양념을 넣어서 해야지 맛있지 양념과 같이 끓이면은 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간장 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이게 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간장을 보시면은 양조 간장이 있고 혼합 간장이 있고 3분의 간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이 양조 간장 100%가 가장 질이 좋은 그런 이제 간장입니다. 우리가 외간장이라고도 하는 거지요. 또 진간장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달달한 맛이 나는 간장이죠. 그래서 이 양조 간장 또는 진간장이라고 하는 거는 불고기 양념할 때, 고기 양념할 때, 잡채 고기 양념할 때, 조림할 때 이럴 때 쓰는 거가 바로 이 양조간장, 진간장이고요. 간을 맞출 때 쓰는 거는 바로 이런 그 조선간장을 쓰는 거거든요. 한식간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짜기 때문에 간 맞추는 데 쓰는 조선간장, 국간장. 요즘에는 이렇게 맛간장이라는 게 나와요. 두부조림을 하거나 우엉조림, 연근조림 이런 거 할 때 그냥 양조간장을 써도 되지만 맛간장을 쓰면은 훨씬 덜 짜고요. 또 이렇게 맛이 들어져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데 저는 이제 영상 속에
만능 간장, 맛간장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거를 쓰시면 되는데 그걸 만들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시판용으로 볶음 조림용의 맛간장으로 대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림 볶음용은 이런 맛간장 쓰시면 좋고, 간을 맞출 때는 국간장, 조선간장, 그리고 고기 양념, 조림찜 이런 거 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양조간장, 진간장을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리할 때에 정답은 없지요. 음식도 간과 맛을 내는데 다 사람의 식성에 따라서 이제 양념도 가감할 수 있는데 재료의 선택이라든지 기본적인 양념 같은 것만 또 알아두셔도 훨씬 더 건강하게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조리법이라든지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모아서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